2023년 롤스로이스 차량 사건. 8월 2일 롤스로이스를 몰던 남성이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살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살인 충동? 음주운전? 그 이유는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약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마약은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클럽에서는 마약이 전통이라 불릴 만큼 확산되었으며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매일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죠. 심지어 학생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약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중추신경계, 그 뜻은 무엇일까요?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의 여러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신경 정보들을 모아 통합, 조정하는 중앙처리장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수많은 신경세포로 구성된 뇌와 척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약은 또한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약류를 분리해보면 기본적으로 마약과 향전신세계 약품, 대마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마약은 천연마약과 합성마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전신세계 약품으로 총 3가지로 구분합니다. 환각제 LSD, 각성제 메스암페타민, 그리고 마지막 중추신경 억제제인 알코올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마입니다. 대마의 종류는 대마오일과 대마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를 합성하여 불법 마약을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향전신세계 약품에서는 의료용 마약류가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은 신경 안전 및 수면 효과, 진정제 등으로 사용되지만 이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급성 정신장애, 설사, 두통 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마약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마약을 복용할 시 도파민이 차례대로 VTA, 즉 좌익, 전두엽으로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코카인을 복용할 시 코카인이 도파민을 제거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과도한 도파민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손에, 연수, 척수 등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호흡곤란, 심장마비, 환각, 그리고 심각한 중독성 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 사례는 학생들이 약물의 생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약을 복용한 사건입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약을 나눠준 그들은 학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등 SNS에 아이스, 작대기 등 마약 음원을 검색하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말고도 불법 거래, 다크웹 사이트 등으로 마약을 구할 수가 있어 미성년자 또한 매우 쉽게 접할 수 있어 지금도 계속 마약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용을 막기 위해 여러 법들이 존재합니다.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허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는 자 또는 목적을 지닌 자, 향전신세계 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향전신세계 약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또는 수수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한 자, 실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수출한 자, 대마를 수출하거나 소유한 자, 미성년자에게 임시 마약류를 매매, 수수, 제공한 자, 위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 형벌이 징역 5년이며 만약 마약으로 인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시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과 관련한 법률이 존재하고 그 수위가 매우 강하지만 실제로 판사들이 마약 사범들에게 선고하는 형량을 살펴보면 마약 범죄자들에게 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마약을 규제하는 법률이 마약의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마약을 관리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들과 규제가 느슨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류의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NS 범죄에 적극 대응하며 국내, 국외 협력 강화로 공급 원천을 차단을 하며 치료, 재활, 교육 강화로 수요 감축 등등 국가에서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음료, 사탕, 비스켓 등을 봐도 먹지도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은 함부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에서 마약류 판매, 구매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권유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호기심으로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 올바른 길을 걷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